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쳐갖고 끊어져갖고 바둑이 갑자기 또 황당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끊어져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거의 한 30집 돼버렸어요. 한 뭐 10집 또 뭐 한 10집 언저리 날 자리가 30집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20집 정도를 손해봐 버린 거예요. 백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끊긴 거는 요 제친 수는 이 만용에 가깝다. 늘어서 해피한데 제쳐갖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것까지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씌우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백이 지키는 형태가 됐어요. 흑은 여기를 이제 봉쇄를 했다는 즐거움을 갖는 건데 원래 공격은 이게 지금 끊는 게 안 되면 집으로 달리셔야 돼요. 집으로. 끊자고 해서 만약에 지키면 그때 가서 이렇게 봉쇄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안형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압박해 들어가면 곤란한 것은 백이거든요. 상대가 곤란하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해버리면 백도 실리짭짤하고 뭔가 약점 없고 오히려 백을 도와준 상대를 도와준 공격의 형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다. 차라리 멀찌감치 해서 끊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해서 아예 실리를 챙기면서 공격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하고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끼우는 수는 좋은 수예요. 이거는 배워둘 만한 수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지금은 막아서 요쪽은 이렇게 하면 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 돌은 버리려고 하는 돌이에요. 버리시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잡히고 여기도 뺏기고 이상하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를 끊었고 이렇게 됐어요. 요 장면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실전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 한 점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돌은 사석전법을 하되 잘 버려야지 사석전법이지 너무 크게 버리면은 그건 사석전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선물을 하는 거죠. 일단 끊어야죠. 일단 끊은 다음에 여기 이제 장문으로 잡히니까 지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제 요때에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여보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냐. 요렇게 받을래? 요렇게 받을래? 뭐 이렇게 받을래? 뭐 등등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이게 뒷수루가 줄여서 이쪽 어떤 수법에서는 득인데 문제는 요 한 방이 기분이 짜릿하잖아요. 응? 이거 해야 되는데 뭔가 이 한 점이 크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흑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요 문제가 남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이거는 날일자는 건너붙여라가
하나가 있고 건너붙이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맥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거의 외길이에요. 잡히니까 잡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흙이 갈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갈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훨씬 많죠. 왜? 흙은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흙은 유가, 백은 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흙이 손 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는 없죠. 이건 큰일 나죠. 바로 수가 나버렸죠. 그래서 이걸 예방한다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이렇게 막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아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흙이 유가였단 말이에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집이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제치면 백이 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호구를 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폐 형태가 돼요. 폐. 그래서 이건 수가 난다. 이렇게 돼요. 수가 안 나더라도 뭔가 굉장히 머리를 좀 아파야 된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활용을 하고요. 붙여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일수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 요 형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내가 강하죠? 차단당하면 씌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차단당하기가 싫으면 넘어간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해서 흙한테 이렇게 당해갖고 흙집이 아주 짭짤하게 나면서 100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실전에 96으로는 이렇게 해서 뒀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면 포석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바쁘게 안 하셔도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 된다. 우리가 공부하셨던 걸치고 받으면 걸리는 형태. 그것도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치고 배운 대로 공부하신 대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밀고 올라왔을 때의 정석이 이렇게 끊는 정석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말해 상대가 너무 강할 때에는 이렇게 일로 안 끊고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하는 정석이 또한 무방하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집으로 월등하게 이건 이득을 보는 모양이 돼요. 요거 늘었을 때 여기 있고 요거 늘었을 때 일로 막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형태에서 여기 붙이는 것은 기본 맥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로 제끼면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넘어가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이 흙이 요게 싫으면은 일로 제끼게 되는데 실전처럼 이렇게 제꼈을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축이 유리해야 요거를 2단 제낄 수 있다 하는 거죠. 요게 불리하면 그냥 넣으셔야 된다. 늘어서 이렇게 호구 쳐서 두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전처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제일 편한데 이렇게 있는 수도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상대가 해왔을 때에는 기본적인 발상은 버리는 발상이다. 버리는 것은 일단은 끊어서 상대의 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소 자리를 한다. 여기서 이거를 막 살리려고 하다가 이런 급소를 맞아버리면 여기서는 살지 몰라도 대세는 뒤지게 돼 있어요. 대세에서 뒤지면은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버리고 다른 쪽으로 그 힘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 깰 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맥도 있지만 이게 치받고 붙여서 여기를 집을 내는 맥도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훨씬 더 유력한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넘어갈 거냐 이 차이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때가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고 공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속공당했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런 식으로 타개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공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맞고 살려준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대신에 집을 챙기는 거죠. 이렇게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그 끝내기 단계에서 뒷수가 조여졌을 때 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그 뒷수가 다 막혀 있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상전 문제 두 번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자로 해서 A, B 맛보기 하는 수법도 맨 마지막에 했고, 그 다음에 자상기 쪽에 흑이 102, 33에 들어왔을 때 맥점 말씀드렸거든요. 어디가 맥점인지 그림 대충은 윤곽이 나오시죠? 33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찌르고 붙이는 거. 이 자리에 찌르고 붙이는 자리. 그리고 잡으러 갈 때 이 형태가 죽어 있는 형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형태는 잡혀 있는 형태다. 자체로 죽었다. 요게 대신에 있어야 된다. 여기 없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없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죽었다. 그리고 문제 요거는 날일자는 건너붙인다. 건너붙이는 맥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 군데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